라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생긴 모양 자체가 우리가 구경한 적이 있겠지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생긴 애가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투부정사라고 하는 친구는 중요한 것이 여기 동사 원형의 별표를 치고 동사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알아야 될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얘는 동사 성질을 가져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동사 성질을 가져가요. 동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거는 중요하지. 동사 성질을 가져가지만 동사 자리에 올 수 없는 친구예요. 이름에서 투부정사니까 동사는 아니겠지? 따라서 이 친구는 동사 자리에 못 오는데 그러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는 걸 머릿속에 넣는 게 일단 1번이야. 그래서 투부정사가 나오면 동사 역할을 하진 못하지만 동사를 뺀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되는 건 얘네들의 역할을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출제 유형 1번은 뭐다? 얘가 명사로 쓰일 때.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 걸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미 첫 수업에서 배웠던 부분인데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인다는 건 문장에서 어디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명사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명사 자리에 올 수 있는 애가 누구였냐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었죠. 첫날 배웠던 게 끄집어내야 돼.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뭐다?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어. 따라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는 품사가 명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투부정사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첫날 수업에서 빗대서 가면 보어 자리에 원래 올 수 있는 친구는 명사하고 형용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 이후로 여러분 머릿속에 추가돼야 되는 건 뭐다? 보어 자리에 누가 올 수 있다? 투부정사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게 추가가 돼야 돼. 그러면 지난 수업이랑 연결이 될 거야. 지난 수업에서 내가 능수동을 할 때 오형식 구조를 얘기하면서 allow라고 하는 그런 동사는 allow A to도 이렇게 외운다. 그래서 allow라고 하는 애가 오형식의 구조를 가질 때 목적어를 가져가고 그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 항상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 뭐 이런 멘트를 했거든. 그것이 이것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문이 나와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던 게 뭐다? 자타동사의 개념은 알고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동사죠. 토익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자동사 같은 경우는 뭐야?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애예요. 뒤에 목적어는 필요 없는 친구. 그래서 여러분들 1형식, 2형식 대표적인 자동사 내가 지난 시간에 외우라고 리스트를 줬죠? 능수동 할 때.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동사는 따로 외워줘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들어올 때, 자, 문제를 보면 투부정사를 가지고 문제를 낼 때, 일단은 1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할 건 우리가 익숙해져서 A, B, C, D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우선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기를 봤을 때, 자,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나오는데 형태가 조금씩 다르니까 이건 품사 문제로 결론을 내릴 거고, 품사 문제니까 따로 해석을 하진 않을 거다. 그러면 문장 구조에선 빈칸, 빵꾸 뚫린 거 빈칸 앞뒤를 보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앞에 누가 보여요? 자, 뒷사이드에 동그라미 치고 이 친구는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미리 외워둬야 될 대표적인 유명한 타동사죠. 그래서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친구가 여기에는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건 좀 이따가 외우게 될 건데 뭐를 기억하냐? 이 문제를 빨리 풀고 싶으면 이게 스킬이죠. decide라는 이 타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지고 나온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다. 그래서 외울 때 decide to도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입으로 얘기해봐. decide to도.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decide 보이잖아? 그럼 automatic 투부정사가 보기 있으면 정답. 그러면 여기서 투부정사 있죠? 따라서 D번 정답.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줘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외워줘야 될 게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정 타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시험에 출제되는 빈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페이지 이동할게. 이걸 먼저 보여주려고. 어디냐? 응? 어디 갔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걸 좋아하는 애들의 리스트를 내가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뒤에 나오나 보구나. 잠시만. 요거. 일로 와봐. 요 페이지.
출제 유형 5번을 한번 찾아와 보세요. 5번. 그리고 여기다 별표를 무지하게 치시고 가능하면 오늘 안에 끝내세요. 외우는 거. 자, 여기서 뭐라고 제목에 써있냐. 얘가 지금 앞에 거랑 관련 있는 건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특별한 동사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동사 중에 방금 전에 우리 문제에서 봤던 누가 있어?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의 decide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애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워줘야 돼. 얘를 외우면 굉장히 수월하게 저런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want라고 시작하는 동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제의하다의 offer까지 여기까지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다. 그리고 이것을 외울 때 중요한 건 해석이 바로바로 정확하게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걸 봤을 때 뒤에 투부정사를 갖고 나온 것도 알아야겠지만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해석이 바로 될 수 있어야 돼. strive to도 이거 굉장히 유명하거든, 토익에서는. 근데 내가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봤다라고 하면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애들은 어휘 플러스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오늘 안에 다 외워주시면 돼요. 자,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그 페이지 잠깐 접어놔. 살짝 접어놓고 다시 앞 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decide를 보고 투부정사를 골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2번 같은 문제를 봐도 마찬가지로 A, B, C, D를 봤더니 simplify를 가지고 형태가 다 다르니까 품사 문제. 그런데 이 친구는 뭐를 눈치챌 수 있냐. 문장 맨 앞이 비었다는 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애를 고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우리가 첫날 배웠던 것 중에 주어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다 했고 또 주어 자리에 명사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서 너네는 얘하고 얘를 제끼고 A하고 D에서 고민이라는 걸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당연히 지금 투부정사를 배우니까 투부정사가 정답이 되겠지만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 문제를 맞춰내면 상대적으로 그냥 여기에 명사를 집어넣어서 주어를 만들어내는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애거든. 왜냐면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캐치해야 되냐? 여러분 simplify라고 하는 이 친구는 당연히 타동사일 거야. 알겠지? 이렇게 투부정사에 속하는 단어 중에 내가 자동사라고 외운 게 아니라면 타동사라고 믿고 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타동사면 뭐가 돼야 되냐? 얘를 쓰려면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자기만의 목적어가 있을 때 얘는 완성이 돼.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 밑줄 치고 얘가 뭐야? 명사죠. delivery process 하면 복합명사지. 명사 더하기 명사. 자, 빈칸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애는 투부정사죠.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A번이 돼야 돼. 여기서 정답이 D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명사가 또 다른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주어 자리에 무조건 명사가 정답이 되라는 법은 없어. 따져줘야 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빈칸이 나왔는데 주어 자리인데 뒤에 명사의 덩어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 친구 이 앞에는 명사 뭐다? 이 자리는 투부정사가 오던지 동명사가 오던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까지 풀어낼 수 있어야 끌고 갈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1번, 2번 둘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뒤로 넘어가면 자, 그렇다라고 하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일단은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참고할 건 내가 여기다도 써놨겠지만 여러분이 그 파트를 해석할 때 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가져가거든. 헷갈릴 때는 이렇게 해석을 살짝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때는 있어. 자, 그런데 이 친구가 형용사로 쓰이면 일단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은 아니겠지. 여기에서는 뭐뭐 하리라는 뜻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쓰이거나 또는 뭐뭐 하려는 이라는 해석을 가져가요. 그러면 형용사 역할할 때 투부정사는 어떠냐? 얘가 중요해. 명사를 수식하는데 중요한 건 위치가 중요해. 뒤에서. 알겠지? 이게 그냥 형용사하고 다른 점이야.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언제나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위치는 반드시 뒤에 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 외워주셔야 되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되는 게 뭐냐. 얘도 별표를 많이 치시고 토익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다. 이것만 외우면 웬만한 건 다 맞춰내거든? 그래서 지금 ability부터 시작해서 time까지 전부 외우시는데 이걸 외울 때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뭐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ability,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애들이 전부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들러붙어서 쓰는 빈줄 유형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토익에선 이거 갖고 시험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5번 같이 여기에 명사로 ability 나왔다? 그런데 뒤에서 뭘 채워줘야 돼? 보기에 투부정사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우선이고 있다면 정답. 그러면 이거는 이걸 외운 사람은 되는 거죠. 이게 워낙 유명한 패턴이라 ability to do. 너네 자꾸 늦을 거야? 그래서 이거 지금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 할 능력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해석도 알아야 돼. 뭐뭐 할 방법, 뭐뭐 할 시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애만 일단 외워주면 웬만한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시험 문제는 맞춰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투부정사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 암기를 잘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수월해. 이해가 별로 필요 없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뭔가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투부정사가 있는지를 보고 이 친구가 이렇게 수식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아주면 돼요. 해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6번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가 딱 봐도 품사 문제인지 알지만 하나씩 따질 필요가 없어. 빈칸 앞에 ways가 나왔어. 토익에서 ways 엄청 많이 나오죠. 방법이란 뜻으로 또는 조치라는 뜻으로. 그러면 이것도 way to do. 따라서 여기서 정답 C번. 그리고 여러분 테이블에 그 친구가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뜻의 way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지 않고서는 이거는 풀어낼 때 물론 풀어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나오고 시간을 투자한 거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안에 끝내세요. 이거 외우는 건. 단어가 어려운 것 자체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특정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명사를 수식할 때 우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투부정사가 그럼 부사 역할을 할 땐 어떠냐. 자, 부사 역할을 할 때 첫 번째 해석은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이런 해석을 많이 가져가.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게 맞으면 그게 부사로 대부분 쓰이는 거거든. 여러분이 자주 볼 텐데 여기서 일단 토익 시험에 잘 나오는 부사 형태로 가서 외워야 될 첫 번째는 누구냐. 얘를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In order to do, so as to do 별표. 그리고 앞으로 투부정사를 외울 때는 지금 내가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to do라고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in order to do, so as to do 얘네는 전부 투부정사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은 뭐라고 쓰냐면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할 때 쓰게 되는 형태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투부정사 써도 상관없지만 여기에도 내가 썼지만 이렇게 굳이 in order를 앞에 붙이고 so as를 붙여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강조를 할 수가 있다. 뭐를? 목적의 의미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in order 없어도 돼. 그냥 to study 어쩌고 해서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in order를 붙여서 가거나 so as를 붙이면 의미가 강조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알 필요가 있고 특히 in order to do는 유명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걸로. 자, 그래서 이런 애들 먼저 외워주면 여러분들 해줘야 될 첫 번째는 시험장에 갔는데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 하나의 형태로만 나오진 않아요. 토익에서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빵꾸 되어 있지? 그치? 그러면 뒤에 투부정사 나오니까 여러분 in order가 보기에 있으면 골라줄 수 있으면 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아예 이 자리가 덩어리야.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보고 보기에서 in order to를 골라줘야 되는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이긴 해요. 그래서 둘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한 가지 여기서 스킬이라고 하는 걸 보태주자면 in order to라고 하는 이 친구 자체는 여러분들이 쉽게 토익 시험장에서 보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는 자주 등장은 하지 않고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 이 친구의 특징은 등장을 하면 지가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은 애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 거예요. 아시겠죠? 얘가 만약에 보기에 있다. 너네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빈칸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1번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렇게 했을 때 10번 중에 9번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in order to do로 외우세요. 이거 전치사 to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to로 그냥 이렇게만 딱 외워버리면 이게 시험장 가면 헷갈려. 이게 in order to가 전치사 to인 건지 아니면 이게 투부정사 to인 건지. 그래서 얘는 외울 때 덩어리로 외운다. 아시겠죠? 투부정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전치사 to는 명사가 와야 돼. 그래서 완전히 달라져. 푸는 방식이. 두 번째 외워야 될 거 to, 투부정사. 요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을 거야. 아마 문맥에서 첫 번째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이렇게 끝난다는 걸 알아야 돼. 여기에 not의 의미는 없잖아. 그치? not이란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뭐 할 수 없다로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빈줄은 뭐냐? 여기에서는 이게 핵심이야. 너 to하고 투부정사 사이에 무슨 품사 쓰는지 아니? 이걸 풀어낼 수 있어야 맞출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억해줘야 되는 게 첫날 배운 거랑 매우 관련이 있을 거야. 일단 내가 여기 예문을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to가 있고 뒤에 투부정사 밑줄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에 나온 애 중에 나랑 똑같이 필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얘가 형용사지 얘가 부사야. 왜냐하면 to하고 to 사이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딱 두 개밖에 없어. 누구랑 누구? 형용사랑 부사죠. 그러면 토익에서는 형용사만 낼까? 그렇지 않지. 형용사와 부사가 둘 다 나와요. 왜? 생각을 좀 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할 건 해석이 아니겠지. 품사 문제니까. 할 거는 뭐다? 누구를 신경 쓰냐면 얘를 신경 써야 돼. 동사를. 알겠지? 그래서 to 앞에 붙어있는 동사를 신경 쓰는 게 니네가 이 문제를 풀 방식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이 동사를 봤더니 비동사는 내가 첫날부터 강조했던 토익 빈출 이형식 동사다. 그러면 이형식 동사가 왔다는 건 이형식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컴퓨터 주어 이형식 동사 뒤에 뭐 있어야 돼요? 이형식 구조 어떻게 돼? 주어 동사 다음에. 아니, 주어 동사 다음에 문장의 핵심 요소로 누가 와요? 목적어가 와? 그렇지, 보어가 오죠? 그걸 물어본 거야? 그럼 보어가 와야 되는데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누구랑 누구? 형용사 또는 명사. 그러면 여기서 정답 뭐다? 얘가 정답이죠.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형식 동사를 제대로 외우고 있지 않으면 그거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을 틀릴 확률이 높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었을 때 This computer is too slow. 이거는 잘 봐. 얘 없어도 이거 말 되죠. 마침표 찍을 수 있지. 그래서 to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 이 to는 부사예요. 수식하려고 있는 거야. 누구를?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려고 있는 친구거든. 그래서 여기서 문장 구조를 따질 때 to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수식어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주어가 동사합니다. 보어. 이렇게 돼서 이형식 구조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무슨 역할 하냐? 부사 역할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 왜냐면 this computer is slow 마침표 찍어도 되는 앤데 뒤에 어쩌고 저쩌고 있다는 건 수식어거든? 그런데 이 친구가 부사 역할을 하면서 앞에 나오는 문장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 to가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 투부정사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에 나온 문장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깊은 이론은 이해적인 부분을 위해서 얘기한 거고 시험장에서 이런 이론을 물어보지 않죠.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이 자리 빵꾸 뚫었을 때 적절한 품사를 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써놨지만 이형식 동사가 있으면 형용사가 정답인 거죠. to 앞에 이형식 동사가 없으면 부사가 정답이야.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뭐를 한다? 이형식 동사 외운 거 쓰세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형식 동사 6개 정도는 외웠어야 되거든? 첫날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중에 아무거나 앉아있으면 형용사가 정답이란 얘기야. 왜냐면 비동사만 나오라는 법은 없어. 자, 비동사 알려줬지. 그치, 모르면 찾는 그런 성의가 있기는 해야죠. 못 외웠으면. be 다음 뭐예요? become 또 그렇지 remain 그치 seem 나오고 그 다음에 s 붙는 거 하나 더 들어가자 seem 말고 s로 시작하는 거 stay 그쵸?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거 appear
요게 지금 대표적인 토익 2형식 동사죠. 여러분 외우세요. 이번 주까지. 이거 지금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되겠지. 버퍼링 걸리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많이 쓰일 거라서. 그래서 됐지? to라고 하는 거 앞에 이 애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앉아있으면 보어를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가 정답이다. 그런데 내가 외운 2형식 동사가 아닌 주로 1형식 동사가 되겠죠? 1형식 자동사. 그런 애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당연히 부사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내가 1형식 자동사 외우라고 리스트 줬잖아요. 능수동에서. 막 increase, decrease 막 이런 거 있고 그런 애들 오면 여기는 형용사 뭐다? 여기는 부사 와야지 되는 거라 그 동사들이 외워져야 돼요. 일단 동사의 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중요해서 그걸 빠르게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enough to 부정사 본 적 있죠? 덩어리로 가죠, 얘도. 그런데 이 친구는 뜻이 아까랑 반대라서 충분히 뭐뭐 할 수 있다. 충분히 뭐뭐 하다라는 긍정의 의미를 가져가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문제 유형은 똑같이 나와. 앞에 얘가 보일 테니까 여러분의 핵심은 여기겠죠? 너 enough to 부정사 앞에 뭐 쓸 거니? 형용사 쓸 거니 부사 쓸 거니 이렇게 그랬을 때 마찬가지 얘도 똑같아. 이 품사 자리 앞에 2형식 동사가 있으면 형용사 정답.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사 위에 거랑 똑같아요. 얘도 동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따라서 예문을 나온 걸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enough to 부정사 밑줄 여기에 가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가 뭐야? 형용사. 얘가 부사. 그치? 그러면 이 중에서 너 뭐 쓸래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어울리는 애를 고를 때는 이 친구의 앞에 누가 있어요? 동사가 있죠. 그런데 이 동사가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형용사 보어가 필요하니까 누가 정답이야? 얘가 정답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투투 푸는 거하고 똑같이 동사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는 파트예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 친구는 해석했을 때 당신은 뭐뭐 하기에 충분히 건강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 사실 이것도 you are healthy에서 마침표 찍어도 되는 애거든. 그런데 뒤에 나온 애들은 전부 앞에 있는 애 수식해 주려고 있는 애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친구에서 마침표 찍어도 되니까 여기가 문장의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데 일단 7번 같은 문제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봤을 때 celebrate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형태가 다르니까 당연히 품사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맨 앞인데 중요한 건 뭐야? 이제 여기서는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것이 무조건 맨 앞이 빈칸이라고 주어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지? 지금 구조에선 아니잖아. 왜 아니야? 뒤에 동사가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레벨업을 하는 거야. 맨 앞자리가 비어있다고 무조건 주어 찾으란 문제가 되진 않아. 그게 주어 찾는 문제라는 걸 확인하려면 뒤에 동사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나머지에 동사가 아예 없잖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콤마 어디서 많이 봤을 거야. 첫날 얘기했던 거. 어쩌고 저쩌고 콤마 나오면 이건 수식어야. 그런데 이 친구가 전체가 수식어인데 이 수식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뒤에 나오는 더 KCC부터 시작해서 마침표 찍어져 있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얘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수식어는 뒤따라 나오는 문장을 수식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문장 수식할 수 있는 애를 여기다가 세워줘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골라낼 수 있으면 된다? 투부정사만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여기로 오면 해석 자체가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죠.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된다는 건 이 친구가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 친구가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 누구를 수식하니까 문장 수식을 하니까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아야 될 건 부사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는 문장 수식이야. 그 역할을 투부정사가 해줄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7번 정답은 A번밖에 될 수가 없죠. 이것도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를 풀어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첫날 밑밥을 깔았던 거예요. 수식어 중에서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도 알아야 되지만 문장을 꾸며줄 수 있는 수식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 필요는 있다라고 예문까지 나열해 준 거라 그게 머리에 안 들어왔으면 첫 번째 챕터에서 수식어 파트를 다시 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8번 같은 친구들 이런 애들 나오면 아까 전이랑 똑같지.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 흔하게 나오지 않는 이 친구를 가장 먼저 눈여겨보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동사 원형을 끌고 나오면서 되는지 그럼 C번 정답.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그런 문제야. 빈칸 뒤에 동사 원형이 딱 앉아 있으면 그리고 보기에 인오덜 투가 있으면 이 친구는 정답 확정이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서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도 뒤에 나오는 문장 수식이죠. 의미는 변함없이 뭐뭐 하기 위해서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투부정사를 쓸 때와 인오덜 투를 쓸 때의 차이는 의미 강조다. 목적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 정도는 끌고 갈 수 있어야겠다. 자, 그 다음 연결해서 출제형 4번. 이 친구 중요해요. 별표 치시고 투부정사에서도 오늘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자체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투부정사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투부정사의 형태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보니 동사 성질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뭐가 되냐? 투부정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별표. 두 번째, 부사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별표. 이게 투부정사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예요. 투부정사는 동사 자리에 못 써. 그러나 동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성질을 가져가니까 자기만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동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다 보니까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특징을 가져가되 조건을 깔고 가면 이때 투부정사에 속하는 동사가 타동사일 때만 목적어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자동사를 갖고 투부정사를 만들면 목적어가 있을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다. 따라서 여기에서 예문 해놓은 거 보면 대충 알 거니까 여러분들 attend는 내가 지난 시간에 동사 파트 할 때 이 시리즈를 외우라고 했는데 능수동에 있었어요. 뜻은 같지만 그 친구의 타동사와 자동사 버전을 외워라 라고 표를 아마 보여줬을 거야. 그래서 attend가 타동사인데 이 친구의 자동사는 participate in이다. 뭐 이런 거 있었을 거거든.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봤을 때 to attend. 자, 내가 투부정사에 attend를 쓰고 싶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선 마침표 못 찍어요. 아시겠죠? To attend is necessary 이런 말은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걸로 여기서 regularly가 부사인 건 알 거고 자 부사인 이 친구가 누구를 수식할 수 있다? 투부정사 구를 이렇게 수식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수식하는 친구는 부사가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여기에서도 regularly 어차피 이 자리는 부사가 돼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문장에서 얘가 없어도 되죠. 여기서는 그냥 to attend a meeting 여기에서 is necessary 이렇게 가면 되는데 굳이 없어도 되는 자리는 웬만하면 부사 들어가면 다 정답이야. 그래서 부사는 수식할 수 있는 대상이 매우 다양해. 명사, 대명사 빼고 다 수식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빈 자리인데 굳이 여기에 핵심 요소가 없어도 되면 부사 고르면 웬만하면 다 정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따라서 이거를 바탕으로 하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누구를? 11번을. 11번 같은 문제는 대표적으로 폼사 문제인 걸 딱 보면 알 거고 그런데 이 친구의 빈칸은 어디다?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건 빈칸 앞에 얘가 있는데 당연히 이 동사가 무슨 동사겠어? 찍어도 타동사야. 자동사는 여러분이 외운 게 자동사고 그러면 타동사니까 이거 마무리 지으려면 뭐다? 이 친구의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럼 또 첫날 배운 거랑 관련이 있죠. 뭐라?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가 여기 와야 돼.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명사 역할하는 애만 올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답을 골라야 돼. 그러면 여기 보기 중에서 명사인 애만 빼고 다 제껴. 부사니까 제끼고 얘는 명사니까 남기고 얘 명사니까 남기고 얘는 동사 플러스 명사도 되는 애야. 아시겠죠? 여기서 프로듀스가 명사인 걸 아는 건 중요해. 토익에서 이 친구 안 나올 것 같지만 매우 자주 나오니까. 프로듀스가 동사로 유명하죠. 생산하다, 만들다, 제조하다. 그러나 이 친구가 명사로 쓰이면 농산물이라는 뜻이 있다. 외우셔야 돼요. 농산물. 그러면 여기에서 A, B, C 중에서 뭘 고를래? 라고 하면 여기에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거 해석적으로 어울리는 애를 골라줘야 되겠지. 명사가 이미 3개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지금 봤더니 직원들한테 휴식 시간을 갖는 걸 권장한대. 뭐 하려고? 일의 생산성을 높게 해주려고, 향상시키려고. 따라서 생산성이라는 뜻이 필요하니까 C번 정답.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C번 productivity, 생산성이라는 친구가 들어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여러분이 알면 도움이 될 얘기를 할게요.
프로덕트는 물건이죠. 그쵸? 이거 셀 수 있는 명사야. 셀 수 있는 명사는 이 구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다? improve 앞에 어가 없죠. 어가 없는 셀 수 있는 명사는 들어갈 수가 없지.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죠. 따라서 여기 어가 없으니까 얘를 제일 먼저 걸러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는 produce와 productivity는 불가산이야. 셀 수 없는 명사야. 따라서 여기서는 후보를 고를 때 조금 이제 그런 게 익숙해지면 B번 탈락시키고 이 친구와 이 친구 중에서 해석을 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산, 불가산을 알 필요는 있고 프로덕트는 대놓고 가산이고 물건이니까 그리고 프로듀스, 농산물, 그 다음에 생산성 이런 친구들은 불가산으로 들어간다. 같이 외워둘 것.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서 아까 전에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요것도 외워줘야 돼. 그치? 그래서 투부정사, 출제용 5번 아까 얘기했던 거 투부정사 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특정 동사기 때문에 토익 빈줄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외워줘야 되는 친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거 가지고 이런 애들이 나오면 1초 컷으로 끝내야 돼. 투부정사는 1초 컷으로 끝낼 수 있는 애가 많아. 상당히 생각보다 외우기만 하면. 일단 여러분 플리즈라고 하는 친구가 명령문인 건 알아야 되지. 내가 첫날 얘기했지. 출제 유형 공시에도 있었어. 플리즈 뒤에 동사 원형이다. 자, 그리고 나서 품사 문제인데 여기서 이 자리에 뭘 쓸까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ask라고 하는 친구는 타동사일 거니까 이 뒤에 뭐가 필요하냐면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ask to do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ask to speak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B번이 바로 정답. 이 친구가 어느 맥락에 있냐면 이게 있죠. 그렇죠? ask라는 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라 이거는 크게 고민 없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친구를 골라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쉽게 맞추려면 외워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거를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그냥 동사를 원형으로 써놓으면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어. 그냥 as to do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되게 자연스럽거든.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이걸 이렇게 ing로 바꾸면 이게 갑자기 동사의 기능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plan to do라고 외웠지만 is planning은 현재 진행 시제로 바뀐 것 뿐이기 때문에 여전히 얘는 동사고 여기 투부정사 나와야 되지. 그래서 토익은 이렇게 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체가 외울 때는 동사 원형 갖고 외우는 걸 알기 때문에 plan to do, as to do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앉혀 놓는 경우보다는 is asking, has been asking 뭐 이런 식 있지. 이렇게 해서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내도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야. 아시겠죠? 따라서 plan to do 워낙 유명하니까 A번 정답. 자, 그 다음 7번도 매우 중요해요. 이건 완전 수거야. 비동사 뒤에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이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오늘 여기서 버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비동사 더하기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이거는 특정 투부정사를 취해야 되는 수거야. 더 토익 빈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해석이 무조건 돼야 돼. 이거를 독해 지문에 나오든 여러분들이 뭐 그냥 파트 5 문제를 풀든 간에 해석이 빈틈없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이걸 외우는 목적은 잘 알겠지만 이 뒤에 투부정사를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우는 목적이 또 크죠. 따라서 이 친구는 있는 그대로 다 외워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에 나오면 물론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자 빈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친구를 잘 보면 15번 같은 문제 보면 드는 생각이 품사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들 거야. 공통되게 가져가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의 공통점은 뭐다? 전부 형용사 어휘예요. 그래서 형용사 어휘인데 당연히 어휘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이걸 수도 없이 앞으로 강조할 거고 어휘 문제를 해야 되니까 해석하는 건 맞지만 두 가지는 알고 들어가야 돼.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해석을 해야 되는 어휘 문제인데 뒤에 투부정사가 있거나 또는 특전 전치사가 있으면 이건 해석이 먼저가 아닐 거예요. 얘네들을 끌고 나올 수 있는 수거를 알고 있는지부터가 일단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따라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어휘 문제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곱게 해석해서 갈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걸 대놓고 보여주는 케이스가 어디다? 어휘 문제 뒤에 투부정사가 있거나
어휘 문제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이걸 짝꿍으로 가지는 수어가 있진 않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보면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 중에서 투부정사를 취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be likely to 부정사거든. 그러면 여러분은 B번을 제일 먼저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B번을 보면 여기에 리스트에 당연히 빈출이니까 쓰여 있겠죠? be likely to 부정사의 뜻을 모르면 외우시면 돼요. 뭐뭐 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정답의 후보로 가는데 정말 여기 들어갔을 때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을 때 괜찮으면 B번 정답이죠. 근데 대부분 괜찮아. 안 괜찮을 수가 없어.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B번으로 볼 수 있으면 되겠다. appropriate 같은 경우는 be, appropriate, for, 전치사 for이랑 짝꿍으로 쓰이는 친구. 그래서 그런 애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토익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놓여요. 왜냐하면 이런 어휘 문제는 틀린 애들이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덩어리, 어휘를 외울 때는 수거까지 같이 외워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도 워낙 유명해서 be able to do 이렇게 외우는 거 많이 봤을 거야. 따라서 이 친구도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자, 꼬아놨지? 여기서 투부정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A도 투부정사, C도 투부정사야. 왜? to 플러스 동사 원형, 비동사의 원형은 B라고 내가 강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배운 게 또 써먹어야 돼. 이걸 그럼 어떻게 풀어요?가 아니라 생각을 좀 하면 여기서 투부정사를 있는 그대로 썼고 얘는 비동사 더하기 PP면 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얘는 능동의 의미를 가져가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어떤 걸 집어넣을 때 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 능수동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돼. 지난 시간에 내가 능수동 문제 풀 때 하이라이트는 뭐야? 뒤에 목적어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그러면 빈칸 뒤에 defective computer 이 친구가 뭐야?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선 누가 와야 된다? A번 정답이에요. 그래야 해석이 되잖아. 테크니션이 사람인데 그럼 사람이 직접 고치지. 사람이 고침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기술자는 고칠 수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 컴퓨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맞춰낼 수는 있어야 돼. 이건 한 바퀴 꼬아놓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 그대로 있으면 능동의 의미가 있는 거야. 주어가 그걸 하는 거고 지금처럼 비동사 나오고 과거분사 나오면 주어는 그거를 당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to be repaired를 쓰고 싶었으면 컴퓨터를 앞자리에 빼야 돼. The defective computer will be able to be repaire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A가 정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 이거를 머릿속에 다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어왔을 때 어제래 지난 시간에 연장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내가 미리 외우면 좋겠다. 어차피 외워야 돼서라는 멘트를 내렸는데 이게 어디 있었냐면 능수동 파트에 있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O형식 구조를 취할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특정 동사를 allow부터 시작해서 require까지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외울 때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외워. allow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O형식의 구조죠. allow 동사, 얘가 목적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역할하는 토익 빈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이 동사를 보고 여기에 투부정사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시험장에 능동으로 나올지 수동으로 나올지는 가봐야 알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동태 할 때는 이걸 내가 먼저 언급을 했죠. 이거를 외워둘 필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능동태로 나오든 수동태로 나오든 여러분이 해야 될 목적은 투부정사를 집어넣는 걸 해줄 수 있으면 돼. 누구를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특정 동사를 보고. 그래서 이 친구도 O형식 동사로 토익에서 유명한 친구야. O형식의 구조를 가지는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러나 이 친구는 뭐다? 이 동사 뒤에는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를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라 투부정사를 집어넣는 게 핵심이 돼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걸 외우시고 해석도 할 수 있으시면 돼요. 어느 쪽을 외우든 상관없어. 뭐 능동을 외우든 그걸 수동을 외우든 상관없고 한쪽만 제대로 외우면 나머지는 그냥 되는 거죠. 능동이 나오냐 수동이 나오냐 상관없이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건 똑같은 거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어낼 때 얘를 외웠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
17번 같은 문제 첫 번째, 이거는 품사 문제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누가 봐도 어휘 문제야. 그래서 해석을 할까라고 해서 여기에 뭘 집어넣을까 했는데 이제 이 구조가 익숙해지면 뒤에 인플로이가 목적어로 나온 게 보이고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나온 게 보이면 이 구조를 취할 수 있는 짝꿍 오형식 동사가 생각이 나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후보로 올리기 쉬운 애들은 일단 여기 보기에 나왔던 것처럼 이 친구가 encourage A to do가 있죠. 그러면 걔가 정답이 되는지부터 먼저 가주면 돼. 그럼 정답 되죠? 해석했을 때 회사는 직원들에게 서밋하라고 독려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7번에서 정답 B번으로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encourage A to do, 독려하다, 권장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제출하라고 권장합니다. 독려합니다. 따라서 17번 정답 B번.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8번 전형적인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 be expected to do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17번도 나오기 때문에 둘 다 풀 수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물어볼 거야. 여기가 be expected to 부정사인 건 알죠? 왜냐면 여러분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expect A to do, be expected to do.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그러면 to 부정사가 하나는 아니잖아. 이걸 물어보는 문제겠지? 그런데 여기서 to 부정사가 하나는 아니고 몇 개다? 두 개죠. 얘하고 얘 제끼면 정답 몇 번? C하고 D 중에 있어. 여기서 지금 to 부정사, to rise하고 to be reason하고 둘 다 to 부정사잖아요. 그쵸? 여기서 정답 몇 번? 자, D번. 예? 이유는? 뒤에 목적어 없이 누구 수식을 받아서? 부사 수식을 받아서죠. 틀렸어요. C번 정답. 이유는 rise는 자동사니까. 자동사는 뭐가 불가? 수동태 불가. 큰일 났다 너네. 이번 주에 했던 내용이죠. 능수동. 1형식, 2형식 동사의 증감동사는 대표적이죠. 증가나 감소를 나타내는 친구는 자동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해. 따라서 투부정사를 취하든 뭘 취하든 수동태는 불가해.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윤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C번 정답. 아시겠죠? 이거는 외워야 돼. 1형식, 2형식 자동사. 따라서 18번에서 정답은 D번이 안 되고 C번이 돼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틀리겠죠. 왜냐면 여러분처럼 지금 푸는 패턴이 거의 익숙하기 때문에 목적어 없으면 수동이고 목적어 있으면 능동이다. 이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앞에 동사가 1형식인지 2형식인지 안 따지고 간 경우가 많거든. 근데 따져야 돼. 특히 증가나 감소를 나타내는 너무나 대놓고 저 자동사 성질이 강한 친구예요 라고 하고 있는 애라서 틀리지 않도록. 자, 출제유형 9번. 이 친구는 옆에 뭐라고 쓰냐면 고난도라고 쓰세요. 얘를 맞춰내면 그 어떤 문제보다 투부정사에서 점수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 그리고 여러분 레벨 정도라면 이것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여기서 봤을 때 일단 이름 중에 사역동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쯤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영어를 좋아했든 안 좋아했든 사역동사라고 하는 건 대부분 뭔가를 시키거나 허락해주거나 그런 의미를 가져갈 때 많이 쓰는 동사인데 사용동사는 크게 네 가지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 그런데 사용동사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일단 알아야 될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사용동사가 들어가면 오형식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이 친구도 이 사용동사 뒤에 목적어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누구냐면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는 친구가 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토익에서 맞춰내야 될 파트는 여기에요. 너 사역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나 과거 분사 오는 거 아니야? 이 문제를 맞추면 득점이야. 그러면 니네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동사들이 앉아 있으면 이 친구가 오형식 구조가 될 때 동사 원형으로만 쓰는 게 원형 부정사야. to를 뺀 거야. 또는 과거 분사에서 정답을 고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형 부정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일반적으로 사역동사 뒤에는 원형 부정사가 온다라고만 외우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틀리는 순간이 와.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는데
이거를 내가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될지 과거 분사를 써야 될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목적어하고 이 친구의 관계가 능동이면 원형 부정사 정답. 목적어하고 이 친구의 관계가 수동이면 과거 분사 정답. 그건 알고 가야 돼요. 그게 돼야 정확하게 고를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 쓴 것처럼 목적어와 보어 관계가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즉 목적어가 당하는 입장이 돼야 되면 PP를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건 외우고 가야 돼. 그래서 언제나 동사 원형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9번 같은 문제를 보면 이 친구가 누가 봐도 이제 품사 문제인데 여러분이 품사 문제다 보니까 빈칸을 갖고 빈칸 앞뒤를 볼 때 일단 help라는 동사가 있으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뭐를? 아, 사역동사 구조구나. 토익에서 help는 압도적으로 중요해. 사역동사란 걸 T를 가장 많이 내는 애거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사역동사야. 5형식 구조. 그러면 이제 하나씩 따지면 돼. 이 자리에 목적어 나왔고 내가 맞춰내야 되는 건 목적격 보어 자리구나. 그러면 보기 중에 동사 원형 또는 과거 분사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여기에서 동사 원형, 과거, 분사 둘 다 있어. 탈락. 그럼 나는 B하고 D 중에 뭐 쓸까를 뭘 따지면 된다고?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게 맞으면 능동. 얘가 이거를 당하는 입장이면 수동.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커미티 하면 위원회 같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지. 그러면 위원회가 상상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걸 도와준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위원회가 생각을 당하게 된다라는 게 맞는 건지를 따지면 여러분은 얘네가 직접 상상을 하겠지. 직접 생각을 하겠죠? 따라서 여기서 정답 B번.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따지고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친구는 당연히 얘가 이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지만 그냥 빠르게 들어가면 20번 같은 애들을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이 친구도 대충 보면 동사 자리에 올 수 있고 없고를 나눠놓은 문제처럼 보일 거예요. 그랬을 때 빈칸을 가면 빈칸에 제일 먼저 해줄 건 일단 이렇게 생긴 조합이 나왔을 때 빈칸 자리에 동사를 써도 되냐 안 되냐를 당연히 따지게 될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다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니까 displaying 빼고 그러면 여기를 볼 때 여러분 앞에 얘가 너무나 보일 거라 여기에 대놓고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가 동사 자리가 들어갈 확률은 매우 적죠. 그러면 이때 다 적어야 될 거 have가 보여도 의심이라는 걸 해야 된다. 이 친구가 5형식 동사가 돼서 여기에 얘를 목적으로 가지면 이 자리가 보어 자리가 되거든.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여기서 얘 탈락, 그 다음에 얘 탈락,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동명사 탈락. 그러면 일이 붙는 애밖에 안 남으니까 B번이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과거 분사가 올 건데 자 그러면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여기서 과거 분사가 와야 되는 가장 큰 이유 그들의 작품이 전시가 되는 거지 그들의 작품이 스스로 발이 달려서 전시를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여기는 디스플레이가 못 오지.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얘가 없고 이거 대신에 디스플레이가 있어도 여러분은 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얘를 골라낼 수 있어야 돼. 20번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어 자리는 월크하고 이 친구의 관계가 능동이 될 수 없어요. 월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따라서 수동의 관계를 보여주는 과거 분사 정답이다.